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성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같이 만나지 못하고 올해에도 화면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돼서 강의실에서 같이 만나고 질문도 받고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당뇨병의 합병증입니다. 당뇨병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치료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당뇨병의 합병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급성합병증, 만성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합병증으로는 당뇨를 치료하면서 혈당이 너무 높다거나 혈당이 너무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이건 내게 응급실로 빨리 오셔서 치료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성합병증은 당뇨를 치료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 합병증인데 두 가지로 역시 분류할 수 있는데, 대혈관 합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큰 혈관이 막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머리로 가는 큰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는 큰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협심증, 그 다음에 손, 다리에 있는 큰 혈관들이 막히면 말초동맥 폐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혈관 합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혈관들이 막혀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로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혈당 현수에서 말씀드리면, 이분이 지금 인슐린 35단위를 맞는 67세 남자 환자인데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면서 의식이 몽롱해서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이분이 응급실에 내원하기 전에 며칠 전에 감기를 앓으면서 본인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밥을 좀 많이 먹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짜장면 2그릇 먹고 아침 점심 먹고 그다음에 믹스커피도 맛있게 마시고 이러면서 혈당이 갑자기 높아져서 정신이 없어서 병원에 왔습니다. 병원에 갑자기 와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혈당이 800 정도 나왔고 당화혈색소는 9.8% 나왔습니다. 소변 케톤이 양성으로 나왔는데 진단은 당뇨병성 케톤산증, 고혈당성 산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케톤산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기냐면,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 지방이 분해돼서 케톤바디가 생기면서 케톤산증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건데, 그때 갑자기 복통이 특징적으로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환자는 너무 한꺼번에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기존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우리 인슐린이 있어야만 우리 몸속에서 혈당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몸속에서 혈당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피 속에서 혈당은 많이 높아져 있지만 우리 몸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혈당이 없어서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 지방을 분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바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피 속에 있는 혈당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혈당이 높게 되면 혈당을 많이 없애기, 혈당을 빼기 위해서 소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탈수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럴 때 정신을 잃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슐린을 맞을 때 아니면 당뇨약을 먹을 때 여러 가지를 조정하게 하게 되는데, 당뇨라고 하는 건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먹는 약, 그 다음에 인슐린, 운동,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생활 환경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다음 환자를 보면 저혈당성 오는데, 이분은 67세 여자분인데요. 인슐린이 40단위하고 당뇨병을 복용하는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집에서 발견돼서 응급실에 오게 됐는데, 이분은 어떤 일을 겪게 됐냐면, 전날 저녁에 혈당 검사를 해보니까 식사 후에 300이 넘어서 혈당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한 거예요. 혈당이 굉장히 나쁘니까 이분은 굉장히 혈당을 조절을 잘 하시는 분인데, 혈당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생각하고 아침 안 먹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평소에는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길게 하면 30분 정도 운동했던 운동장을 걷던 분인데, 이날은 전날 당뇨 조절이 안 된 게 생각나서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1시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응급실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혈당이 42로 굉장히 낮았고,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가 7.2%라고 하는 건, 이분은 혈당이 조절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당화혈색소가 7.2%라는 건 당뇨 조절이 크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케톤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혈당을 우리 몸속에서 사용하지 못해서 지방이 분해내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의 의미가 혈당하고 당화혈색소의 의미가 뭐가 다르냐면 혈당은 그 시점에 있어서 그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혈당 검사라고 하는 건.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당뇨를 어떻게 조절했는지 나타나는 수치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에 있다면 혈당이 그 당시에 조금 높거나 조금 낮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는 목표가 혈당을 정상화시키는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당화혈색소를 정상 범위로 유지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분은 저혈당이고 그다음에 저혈당이 생긴 경우에는 포도당을 빨리 주사해서 혈당을 올리게 되면 잃었던 정신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만성합병증 중에서 대혈관 합병증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혈관 합병증이라고 하는 건 혈관이 막혀서 동맥경화가 문제인데 동맥경화가 뇌졸중, 협심증, 말청동맥이 생기면서 그 폐색을 일으킬 수 있고 아주 좁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당뇨뿐만이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나이 이런 여러 가지가 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뇨 조절뿐만 아니라 고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고지혈증은 잘 관리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는 이런 일이 잘 관리하셔야만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과거에 그 뇌졸중, 협심증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질병이 있는 분과 동일하게 위험한, 좀 더 위험한 군으로 분류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당뇨 관리, 고혈압 관리, 고지혈증 관리가 중요하겠고 담배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배라고 하는 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관을 막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동맥경화 예방을 위해서는 담배를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심장으로 가는 그 관상동맥이 좁아졌을 때 생기는 거는 협심증,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졌을 때는 협심증, 완전히 막힌 다음에 심근경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증상이 그 가슴이 심하게 아프거나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는데 심근경색이 된다면 30분 동안 굉장히 가슴에 통증이 심하고 그 식은땀이 뻘뻘 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전형적인 증상인데 당뇨 환자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적이 뭐냐면 이런 전형적인 가슴의 통증이나 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소화가 안 된다거나 가슴이 약간 불편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심각한 그 심근경색으로나 협심증으로 진단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심전도, 혈액검사, 운동부하검사 같은 걸 해야 되고 심장 CT, 혈관 조영술을 해서 그다음에 약물치료, 만약에 필요하면 스텐트 치료, 풍선 확장술 같은 걸 해야 되니까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당뇨를 철저하게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는데 동맥경화에 의해서 혈증이 발생했을 때 그 뇌경색이 생기는 게 제일 많습니다. 증상은 뇌졸중의 증상이 사지마비, 언어장애, 두 개 보이는 거, 어지러움증 등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MRI, CT로 진단하는 거고 대개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고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도 혈관이 좁아져거나 막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스텐트나 풍선 확장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초 혈관 폐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조그만 혈관이 팔다 특히 다리에 있는 혈액 공급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다리로 가는 그 동맥이 막히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운동이나 근육이 저리는 당기는 증상이 생기고 이걸 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다가 걷거나 운동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 통증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진단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리나 손을 봤을 때 위에 있는 혈관이 막혔을 때 발바닥이나 아니면 맥박을 지어봤을 때 맥박이 촉지되지 않으면 진단할 수 있고요. 실제로는 검사를 하게 되면 혈관을 직접 보는 초음파나 아니면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진단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스텐트 치료할 수 있고 아니면 직접 그 혈관이 좁아져 있는 데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당뇨병성 신증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미세 단백뇨라고 하는 겁니다. 미세 단백뇨는 그 단백뇨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고 미세 단백뇨 검사를 해야 단백뇨로 진단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신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요. 다른 합병증 동반이 많고 혈압이 높게 됩니다. 그다음에 협심증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신증을 진행하는 단계를 보면 제일 처음에 미세 단백뇨라고 해서 정밀 검사를 했을 때만 나타나는 단백뇨를 볼 수 있고 이건 소변 검사했을 때 잘 나타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미세 단백뇨를 1년에 한 번 정도 소변 검사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고요. 이때 해야 될 거는 혈당 조절, 혈압 관리, 단백질 제한식이라고 하는데
신장에 나쁜 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적게 먹어야 되는데 이때 말씀드리는 건 단백질은 킬로그램당 몸무게 1kg당 1g 정도를 먹게 되나 60kg이신 분들은 되게 6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단백뇨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그 다음에 지속되면 지속독 단백뇨라고 해서 단백뇨가 소변 검사할 때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신기량이 떨어져서 저 단백질 식사를 더 적게 먹어야 되는데요. 이때는 킬로그램당 0.8g 정도의 단백질을 식사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진행돼서 잘 치료가 안 되면 결국에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하게 되는 그런 나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미세 단백뇨가 안 생기도록 그 혈당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미세 단백뇨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혈당 혈압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신증은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냐 하면 당뇨병 유병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 단백뇨가 나타나는 사람들한테 단백뇨가 없는 사람들한테보다 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담배 피는 사람, 그다음에 당뇨병성 신증에 당뇨병 가족력이라든지 당뇨병성 신증에 그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다면 당뇨병성 신증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병성 신증의 치료는 뭐냐? 제일 처음에 엄격한 혈압하고 혈당 관리입니다. 우리가 그 신장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제일 나쁜 게 혈압이 높은 거하고 단백질이기 때문에 엄격한 혈압 관리, 혈당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을 맞고 계신 분들이라면 신기능 장애가 왔을 때 인슐린의 양이 좀 줄어듭니다. 그건 인슐린이 소변을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배출되는데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인슐린의 양이 몸속에 체내에 쌓이면서 필요한 인슐린 양이 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강한 운동은 피해야 됩니다. 강한 운동은 단백뇨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그렇고요. 중등도의 운동은 당뇨 조절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계속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신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우리 몸속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치료하라고 권유하는 주위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그 한방에서도 완치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솔직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장에 좋은 한방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약을 오히려 안 먹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약은 하지 않은 약은 섭취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한방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혈압 관리,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성 망막증이라고 하는 건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요. 당뇨병성 망막증은 후천적으로 시력 장애가 생기는 가장 많은 원인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망막증은 되게 없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정도 검사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형강류의 경우에는 당뇨병이 진단되면서 동시에 당뇨병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그 무산동으로 하는 안조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없겠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가 잘 안 보이는, 정밀하게 안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할 때 하는 안조 촬영보다는 안과에서 하는 안과 그 직접 망막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검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백내장의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것 같고, 악화 요인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을 때 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성 신경증은 뭐냐면 발바닥이 저리고 그 다음에 통증이 생기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발의 정기적인 진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칭이 유용하고 필요하면 그 약물 치료를 하고 철저한 금연이 중요한데, 금연이 그 발로 가는 혈관을 특히 막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 당뇨병성 신경증은 신증이나 그 다음에 그 망막증하고 달리 초기에도 나타날 수 있어서 당뇨병 초기에 많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생긴다면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당뇨병성 족구경변이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당뇨에서 상처가 생겨서 혈관 합병증이나 신경 합병증이 동반되면, 첫 번째로 혈관 합병증이 동반되면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요. 신경 합병증이 동반되면 통증이나 이런 걸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다리에 상처가 생겼는데 그걸 잘 모르고 치료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심한 경우에는 절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하고 나서나 그 다음에 발에 상처가 생기지 않는지 그런 걸 굉장히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발톱 깎을 때 특히 유의하시도록 그렇게 잘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증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단이에요. 두 가지 식단이 있는데 지금 불균형 식단이라고 해서 이게 나쁜 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어떤 느끼기에는 여기는 지금 보면 밥, 콩나물국, 시금치, 그다음에 감자볶음, 김치, 그다음에 여기는 감자볶음 대신에 그 갈치튀김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야채 위주의 그다음에 그런 식단을 했으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흔히들 이런 음식을 먹게 되고요. 이런 음식이 좀 몸에 나쁠 거다. 뭐 여기 고기 들어가면 더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당뇨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곡류,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데 이 식단에서는 지금 밥하고 감자하고가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식당이에요. 여긴 지금 어육류가 없는데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서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단백질하고 칼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부족하다고 불균형적인 식당이라고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단백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금방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식당은 지금 흰쌀밥, 그 다음에 미역국, 김치, 그 다음에 그 생선구이, 그 다음에 쌈채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그 쌈채소가 중요하죠. 생선구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들어가 있으면 지금 혈당을 올릴 수 있는 탄수화물은 현재는 밥뿐이 없기 때문에 혈당을 그렇게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혈당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식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식사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이 탄수화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예요. 현미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잡곡밥을 먹는다거나 이랬을 때 그 혈당이 늦게 올라가는 거지 그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지 안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것처럼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에 채소류 이게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피했으면 하는 음식들은 그 혈당을 직접 올리는 그런 음식들은 좀 피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종류와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인데 첫 번째로는 하얀 쌀밥, 그 다음에 그 밀가루로 만든 거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걸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이 혈당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음식이 뭐로 밝혀졌냐면 믹스커피로 밝혀졌어요. 믹스커피를 먹으면 거기에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혈당을 바로 올리니까 믹스커피는 드시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식 조절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 음식 조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근데 단백질은 그 신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돼서 줄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증이 없거나 일반적이거나 당뇨병을 치료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드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곡류, 어육류, 채소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골고루 적절한 양을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 환자의 그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운동은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면 그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들어본 사람 중에서는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유산소 운동은 안 하고 근력을 느껴요.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만 늘린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개를 병행하는 거고 주로 해야 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위주로 하는 거고 근육이 생기면 근육에서 인슐린의 저항성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력을 늘리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유산소 운동을 위주로 하는 거고요. 운동의 종류는 수영,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르신들께서는 그 관절염이 없다면 수영 같은 거 병행하셔도 좋고요. 무릎 아픈 관절염 같은 게 있으시면 평지 걷기 같은 게 제일 좋겠고요. 그다음에 운동 강도는 심박수가 100회에서 110회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운동이 익숙하시면 맥박수를 조금 올라가도 관계 없습니다. 한 번에 운동 30분 정도, 그다음에 일주일에 5번 정도를 운동했으면 좋겠고요.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하시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 운동 시 주의사항이 뭐냐면 아까 저혈당 환자가 생겼는데 환자께서 그 혈당 조절 안 된다고 인슐린이나 이런 약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공복 시에 운동해서 혈당이 많이 떨어져서 저혈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슐린 맞는 분, 그 다음에 약물 치료 중에서 혈당 강화제를 사용하는 분인데 아마릴이라고 하는 그런 약이 되게 지금 제일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혈당이 잘 올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먹는 약이 당뇨 약이 저혈당이 얼마나 잘 오는지를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런 분들은 특히 공복시에 운동 피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혈당이 생기면 운동하다 저혈당이 생기면 그냥 설탕 먹으면 되니까 운동할 때 운동 나가실 때 그 사탕 같은 거 하나 꼭 몸쪽에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조금 어지럽다고 하면 그냥 사탕을 드시도록 하세요. 근데 운동할 때 어지럽다고 해도 혈당이 올라갈까 봐 사탕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혈당하고 고혈당하고 비교해 보면 저혈당이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저혈당을 한번 경험하면 다시 저혈당을 겪지 않게 해서 당뇨 조절이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운동하면서 조금 어지럽거나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반드시 설탕을 드시면서 저혈당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탈수가 생길 수 있으세요. 운동하면서 땀이 많이 나니까 탈수가 생기는데 만약에 탈수가 생기면 신장에도 안 뽑고 그런 것들이 혈당 상승, 심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물을 먹고 시정하시고요. 운동 후에 수분 보충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운동을 아주 길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10분, 15분 뭐 10분, 15분마다 한번 정기적으로 물을 먹고 그렇게 운동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초 신경병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발이의 상처가 많이 맑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 맞지 않는 꽉 끼는 신발을 신는다거나 그다음에 운동 경우에 상처가 생겼을 때 이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건조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혈당, 탈수, 그다음에 발에 상처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당뇨병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탄수화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그 적절한 양을 먹는 게 중요해요. 많게 먹으면 안 됩니다. 당뇨병 병원에서 입원하시면 하루에 몇 칼로리 이렇게 지정해 주는데 이게 보면 되게 마음껏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적은 양 먹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언제 아침에 먹었다 점심 먹었다 이거를 정기적으로 먹어야만 우리가 혈당이 그렇게 크게 거기에 맞춰서 약 처방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문제 없도록 관리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지도 않고 규칙적으로 섭취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같은 양이라도 그다음에 탄수화물이라도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었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낮은 낭지수로 하고 해서 혈당이 빨리 올라가지 않는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혈당이 빨리 올리는 밀가루 그다음에 흰쌀밥 설탕 같은 걸 피하시면 좋겠고요. 운동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규칙적으로 근육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스트레스를 갖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데 그건 다 혈당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면서 11시부터 3시까지 잠을 잘 주시면 그 시간에 혈당이 떨어뜨리도록 작용할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식사 관리 잘 하고 병원에서 준 약 잘 먹고 스트레스 걸리지 않도록 스트레스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수면의 질을 높이는 이런 그 생활 습관을 가시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뇨병의 합병증이라고 하는 건 급성 합병증은 고혈당이나 저혈당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고혈당은 되게 관리를 잘 못해서 너무 식사를 많이 한다거나 이럴 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잘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저혈당은 되게 약이 과하거나 공복 시에 운동할 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운동할 때 사탕 같은 거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만성합병증은 큰 혈관이 막히는 일이 생길 수 있고 그거는 그 뇌졸중, 그다음에 협심증, 말초혈색, 폐색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당뇨뿐만 아니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담배 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은 혈관이 막히는 그 신증, 망막증, 그다음에 말초 신경병증 같은 건 혈당 자체를 철저하게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당뇨병 관리를 잘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